네, 다행히 오늘은 조금 나아졌지만 최근 초미세먼지가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크게 웃돌면서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인체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는 초미세먼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통합예보 송창근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미세먼지는 보통인데 초미세먼지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그 직경의 크기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미세먼지라고 하면은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상 대기오염 물질을 말하는데요. 이게 머리카락이 한 가닥이 한 60마이크로 정도 되니까 한 6분의 1 정도, 그 정도 쪼갠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그 직경 미세먼지보다 그 한 4분의 1 정도 작은 그 크기가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크기가 작은데 확실히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더 안 좋겠죠? 네, 그 앞선 질문에서 나왔듯이 이제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 저희 그 코라든지 그 기관지라든지 기도에서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고, 그리고 이제 침투했던 것이 모세혈관 통과해가지고 혈관에 또 뭐 해서 바로 그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훨씬 미세먼지보다는 더 치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황사와 미세먼지는 또 발생 시기나 진원지가 다르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황사는 이제 우리 그 중국이나 몽골의 황토나 사막지대에서 발생한 흙먼지입니다. 예. 흙먼지고,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이제 우리가 그 인간이 그 산업활동이라든지 경제활동을 할 때 자동차, 공장 또는 그 가정에서 이제 그 난방연료를 사용할 때 그 연소 또는 그런 작용을 통해서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입니다. 그래서 황사는 주로 이제 봄철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는 많이 고농도가 되는 시기가 그 가을철에서부터 한 봄철 사이가 되겠습니다. 네, 황사처럼 미세먼지도 중국에서 건너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기는 미세먼지가 최대 70%나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놀랐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인 건가요? 예, 이제 그 70%라는 말은 이제 조금 그 과장된 거고요. 예. 이게 그 한 국내에서 그 영향이 한 50에서 한 6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중국하고 차이점은 이제 농도 자체인데요. 중국 네. 베이징 경우는 연평균, 그러니까 1년 내 평균을 한 농도가 한 100 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당 그렇게 상회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한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분의 1 이하고, 그리고 이제 한참 그 고농도일 때도 중국은 한 300, 우리나라는 한 100 정도 되니까 3분의 1 정도 농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그 주요 배출원은 비슷합니다. 그 자동차, 산업체, 아까 말씀드린 난방연료 등이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절반 정도는 중국의 영향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딱 중국이라고 꼬집을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나라 이외의 주변국의 영향이 한 평상시 한 30에서 5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국내에서도 미세먼지가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것 같은데요. 이 지역별로 어떤 특색이 있고 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 배출원의 특성이 다른 점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예.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고, 그다음 비수도권 경우에는 제조업이 주요 배출원입니다. 그 공장이 주요 배출원이기 때문에 또 특징이 그렇게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미세먼지가 그 대기 중에 그 배출이 돼서 확산이 될 때 그 지형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평평한 분지라든지 산악지대라든지 그런 곳들이 이제 확산이라든지 미세먼지가 이동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좀 편차가 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이 초미세먼지 수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뭐 초미세먼지 측정소를 확충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측정소 현황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까 2.5 마이크로 이하인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PM2.5라 그러는데 초미세먼지라고도 부르고요. 그 PM2.5 측정망은 총 한 그 199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토 면적을 고려하면 선진국에 비해서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인구가 많은 곳에 측정소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구 밀도에 비례해서 설치되어 있어서 일부 그 행정구역별로 보면은 뭐 대전이나 충남,
등은 아직 측정망이 좀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부 그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계획에 따라서 지금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서울에 집중돼 있는 건가요? 수도권? 예, 서울 일부 대도시, 서울이나 부산 그리고 이제 대구, 대전 이런 그 인구가 많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구역별로 좀 적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제들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내 오염원을 먼저 줄여야 되겠죠. 예. 먼저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과 주변 국가의 지속적인 환경 협력을 해야 될 텐데, 일단 국내 오염원은 지금 현재 환경부 정부의 노력으로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주로 그 수도권 대기 개선 특별 대책, 그 다음에 대기 종합 계획 등을 수립을 해서 우리나라 국내의 3대 배출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사업장, 그 다음에 저희 생활오염원 감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기 환경 기준을 순차적으로 강화하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 부과금 이런 것들을 관리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차 보급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주변 국가는 지속적으로 환경 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중일 3국 환경 장관 회담이 1년에 한 번씩 계속 개최되고 있거든요. 이때 대기질 개선이 거의 주요 안건입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은 단기간에 그 효과를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되는 점이 있어서 국민들께 가장 중요한 게 예측 정보를 미리 알려드리고 피할 수 있는 행동 요령도 알려드려가지고 일명 회피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유도해서 고농도 피해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조금 더 경각심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정부 주도의 정책이라던가 국내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통합예보 송창근 센터장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